대세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고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IMKorea.com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었다가 사실은 큰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서 사실은 주저앉았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데스밸리를 지나지 못하고 시체가 돼서 월세방에 갔습니다. 거기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언젠가 다음 세대 비즈니스에 의해서 주저앉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은 그 약점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뭐를 선택을 해야 될 건지가 헷갈려. 그 다음에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한다고 가격이 꼭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샀는데 잘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살 때 그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좋은가 맨날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를 잘못 사면 실제로 가격은 10% 올라가는 거고 50%를 잘못 사면 2배 비싸게 사는 거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 3년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플랫폼은요, 모든 소비자와 모든 공급자를 만나게 하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에 모여있는 소비자들은 전부 다 모래알인 거예요. 각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가 조직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같은 인터넷 쇼핑몰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올 때마다 조직화가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어딘가는 이렇게 소속돼 있죠. 그런데 이 플랫폼도 돈을 벌지만은 여기도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벌죠. 예. 자,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래알들은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금 플랫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은 어때요? 뭐 주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애터미에 한번 왔더니 아이 더 싼데? 더 좋은데? 여기서는 35% 수당을 주네? 그러면은 애터미에 한번 왔던 사람이 다른 플랫폼에 이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쪽으로 오면은 가지를 않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은 시간만 지나면은 지금 현재 100조 200조를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보다도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더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시간 문제다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미래의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단계인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리와 원칙에 의하면은 분명히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와 원칙대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영하는 회사가 전 세계 단 한 회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에서요, 제품 비싸거나 품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그런 아이템은 애터미에서도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만 살아남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교과서대로 원리 원칙대로만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을 본 거고, 그래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4세대, 다음 세대 비즈니스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애터미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학력이 부족해서, 나이가 많다고,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여기는 그런 거 없이도 성공한다고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려면 이렇게 완벽하게 미쳐야 돼.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배워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동시에 생각할 때 여기에서 이게 만나는 점에서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식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내 몸이 부서진다고 그러더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는 그 열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한번 하다가 망하니까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 왜? 돈 빌리러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 홀라당 빠져들어야 돼. 홀라당 빠져들어서 그게 현실인지 가상의 세계인지 구별을 안 해야 돼. 저는 자동차 업계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 욕심이 좀 많아요. 무슨 목표를 삼았냐면은 벤츠 S클래스를 타야 되겠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그 벤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꼭 첫사랑 보고 싶어가지고 잠 못 이루듯이 막 이렇게, 그 벤츠가 너무 눈에 아른거려하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1시가 넘었는데, 밤중에 그 벤츠를 파는 그 전시장 있죠, 불도 다 꺼졌고요, 유리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희미한 실루엣이 쫙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안심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딱 와가지고 다시 잠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걸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려면 이렇게 완벽하게 미쳐야 돼. 미치려고 하면은요, 미칠 만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목표라고 그래요. 절대 목표. 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만 하면은 정말 미쳐버리겠다. 나는 그거를 달성하다가 죽어도 진짜 후회 안 한다. 이게 달성만 된다고 하면 나 하다가 죽어도 후회 안 한다.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그만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미친 사람만이 미칠 수 있다고 그러죠. 불광불급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원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핵심 역량이 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게 진짜 노하우다 하는 거예요.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에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남들은 잘 모르는 거. 어떤 분들이 초창기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의 수당 체계가 기가 막힌데 다른 회사에서 카피해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거 카피해 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남한테 가르쳐 줬을 때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당 체계 다 카피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르쳐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심 합력.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어떤 회사도 못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애터미에서도요 못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 큰 재산이 하나 있어요. 아주 고집이 센 회장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재심 합력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처음에 우리 로얄 클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신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자, 미국에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서 강의를 해주세요. 당번제로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세요. 동부 서부 따로따로 가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미국에 자기 파트너가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내 파트너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 돈 들여가지고 경비 들여가지고 강의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우리가 자 미국이라는 나라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캐나다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건너가서 자기 파트너 있는 데만 돌고 왔어. 그 다음 사람이 가가지고 또 자기 파트너 있는 데만 돌고 왔어. 매달 가야 돼. 최소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후원이 되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세미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 파트너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커버를 하려고 하면은 리더들이 당번제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각자가 자기 파트너들만 쫓아다니고 매달 다니다 보면은 통장에 돈은 찍혔는데 길에다가 다 깔고 하늘에다가 다 날려버린다 돈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재심 합력해서 당번제로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요 얘기를 새벽 2시, 3시까지 1박 2일로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밥 먹고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전 내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하고 저는 10번을 할 생각을 하고 작심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한 6번까지 하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빨리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우리 회장님이 하다가 말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6번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 알아서 움직인다고 하면서 7번째 모이라고 그랬더니 회장님 우리 저 당번 다 짰다니까요. 이제 안 모여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다른 거는 카피해 가도 이거는 카피를 못 해가. 그리고 우리 또 리더분들이 훌륭한 게 회장이 그렇게 하란다고 또 따라서 해. 근데 그게 착해서일까요? 영리해서일까요? 영리해요. 착한 게 아니고 영리해.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더 잘 되거든? 더 재밌거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거예요. 영리한 거예요. 우리 리더분들이 굉장히 참 총명하고 영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남을 속이는 사람 보면은요, 나쁘다기보다는 멍청해 보여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잘 살아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만 해대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 지만 몰라. 지만 모르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에 핵심 역량이 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직하다는 거. 제품에서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는 거. 단 한 번도 애터미에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수는 저도 모르고 잘못해서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절대 우리 사업자분들, 우리 회원님들, 소비자분들을 속이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이는 것은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한 번은 속아주고 두 번은 속아줄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속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망해버리는 길이에요. 정직하다는 거하고 완벽하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애터미는 양심적으로 하는 거, 정직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핵심 역량이면서 이게 진짜 노하우다 하는 거예요.